안녕하세요. 임감독의 풍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한산성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의 둘레길 코스는 제1코스에서 제5코스 5개 코스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5코스인 산성의 길 코스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둘레길 코스 중에서는 제5코스가 가장 길고 험한 코스입니다. 남한산성 동문에 주차해서 동문과 동장대터, 북문과 서문을 지나서 수어장대를 지나고 남문으로 내려와서 세계문화유산센터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5코스인 산성의 길 코스는 남한산성의 성벽의 경관뿐만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시의 경관을 모두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동문을 지나서 가파른 성벽을 오르다 보면 송암정터가 나옵니다. 송암정은 솔바 위의 정자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황진이가 금강산에서 수도하다가 하산하여 이곳을 지나는데 남자 여럿이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술에 취한 사내가 황진이를 희롱하려 하자 황진이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불교를 설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무리 중에 감명을 받은 기생 한 사람이 갑자기 절벽으로 뛰어내려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달이 밝은 밤에는 이곳에서 노랫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경산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2km가량 올라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조 16년에 건립되었으며 병자호란 당시에 청태종의 10만 대군에 맞서 47간에 항전하던 승려를 배출한 사찰입니다. 남한산성은 해발 480m가 넘는 자연지형을 따라 둘레 11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본성은 인조 2년 1624년에 완성하였으며 200여 개의 문화재와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군포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군포지는 성을 지키기 위한 초소입니다. 남한산성 내에는 이런 초소가 125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장경사 신지옹성입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합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습니다. 성의 중요한 요충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장대 터가 보이는데요. 장대란 군사적으로 지휘와 관측을 위해 지은 누각 건물입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장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각은 보이지 않고 터만 보이네요.
여긴 내리막이 너무 급한데요. 성곽길을 걷다 보니까 남한산성의 본성이라는 푯말도 보이고요. 약간은 지루한 듯해도 풍경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전승문인 북문은 병자호란 당시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공격을 감행했던 곳입니다.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에서 전승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인 김유의 주장으로 군사 300명이 북문을 열고 나갔다가 청나라군의 계책으로 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조 3년에 성곽을 개보수할 때 성문의 이름을 전승문이라고 한 것은 그때의 패배를 잊지 말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이 편안하고 고즈넉합니다. 성곽을 걷다 보니 드디어 송파와 광주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송파에 있는 128층 롯데타워가 어렴풋이 보이네요. 이곳이 시내를 보는 뷰포인트이기도 해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서문은 4개의 대문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산성을 처음 쌓았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3년에 성문을 개축하여 우익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행궁을 중심으로 국왕을 남쪽을 바라보며 국정을 살피니 서문이 행궁의 우측에 있어서 우익문이라고 하였답니다. 인조 15년 1월 30일 왕이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항복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을 나간 문이 서문입니다. 인조와 세자는 서문을 통하여 나가서 송파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소나무들이 참으로 우람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곽 위에 흐르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도 일품이고요. 이곳의 백미는 저녁 무렵에 남한산성의 노을이 예술입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서 조금 걷다 보니까 드디어 수어장대 입구가 보이네요. 수어장대는 들어서는 입구 왼쪽에 청량당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장대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수어장대입니다. 수어장대는 장수가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 목적으로 인조 2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건물의 명칭은 수어장대라 하고 내부 편액은 무망루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에는 그 밖에도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장경사, 침괴정, 연무관, 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둘레길 코스는 제1코스에서 제5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걷는 길은 제5코스로 구성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는 코스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시작하여 동장대터, 북문, 서문, 수어장대, 그리고 남문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남한산성의 기록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천연의 요새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백제의 시조 온조 왕성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신라의 문무왕 때는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중앙 주차장 옆에 왕이 머물렀던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이란 임금이 한양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할 경우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인조 14년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침략해오자 인조는 이곳으로 피난해서 47일간 항전하다가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나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남한산성의 풍경과 둘레길 중에서 가장 긴 코스인 제5코스 산성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남한산성의 가슴 아픈 역사도 돌이켜보며 함께 걷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